최근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채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일의 숨은 공신은 바로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 지난 2007년 훈민정음학회를 창립, 세계에 한글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언어학자로 한글의 소중함을 강조했던 선친의 뜻을 기리며 한글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이기남 이사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하트와트의 안정현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채택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일이 가능했던 건 이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학회의 이기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563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소감이 아무래도 남다르시겠어요? 네. 지난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60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글날 특히 이제 자축하기 위해서 내 사랑 훈민정음이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축 행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한글날을 맞추어서 내 사랑 훈민정음 CD를 이제 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스크립타라고 문자학에 대한 국제 저널이 발간을 합니다.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국제 저널이 있는데 유독 문자에 대한 국제 저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학회에서 이제 문자에 대한 저널을 이제 올해 이제 한글날 발간이 돼서 세계 유수의 도서관하고 그게 다 이제 배부를 합니다. 잘 됐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그렇게 이제 뜻이 깊은 이렇게 한글날을 맞이합니다. 훈민정음학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훈민정음 학회를 이제 창설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찌아찌아어 이걸 했듯이 이제 지구상에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 민족이 유네스코에서 조사했는 것을 한 5,600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한글에 관한 학회도 여러 개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학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문자에 대한 이제 국제 저널이 없는데 그런 저널을 발간하는 한글 관계되는 학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는 훈민정음 학회를 창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서울대학의 언어학과 김주홍 교수님하고 또 국어학과 이승재 교수님 계세요. 그 두 분과 의논해서 그렇게 창설을 했습니다. 2007년에. 네. 예. 근데 그 이사장님께서 이 한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4살, 5살 이때에 그때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때는 우리 말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쓰면은 다 정말 큰 그냥 무슨 법을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엄하게 그걸 다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4살, 5살 일을 할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무릎에 늘 앉혀놓고는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의 글이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세계에서 제일인 그런 이제 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 보니까 그게 조기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근데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한글을 익혔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한글 사랑 그것이 곧 나라 사랑 그렇게 이제 제 가슴 속에 심어진 거죠.
근데 한글 사랑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사장님께서는 그 유독 한글 전파에 전파에. 주력하고 계세요. 네, 저희 집에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나눔의 삶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이제 선친께서도 엄성학자시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한학자셨고, 음흠. 근데 유교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항상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이제 삶을 저희 집의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어떤이라는 문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되고 이래서 이것을 나누자. 세계에 이제 말은 있고 문자가 없는 사람들과 이 훈민정음 나누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사장님 이력을 살펴봤더니 네. 사범대를 나오셔서 교직 생활도 네. 하셨었고 네. 그 이후에는 또 경영인도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성적이 좋았어요.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수석으로 나와서 사범대학 부속중학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이제 교사 생활을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서울에, 저는 대구 경북대학교 나왔거든요. 남편이 이제 서울에 직장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는 이제 대구에 교사로 있다가 서울에 교사를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정에서 이제 가정 살림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지만 연년생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이남 삼녀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는 3년 낳고 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대가족이죠. 그렇게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뭐 고등고시라는 게 있었는데 고등고시 수석 합격자였어요. 그런데 성질이 또 막 굉장히 강직하고 고다요. 그래서 애기 5하고 남편은 실직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남편은 성질이 강직하니 자기는 앞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거죠. 애 5하고 남편은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가정 경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예, 하신 사업을 거군요.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라 하면은 좀 막 거창하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원래 주거 생활에 가정교육학과를 나왔고요. 주거 생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뭐 건설업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집을 한 채 짓고 그 다음에는 2채도 짓고 나중에는 10채도 짓고 그 다음에는 100채도 짓고, 그래가지고는 1992년도에는 개인종합소득세 92에 올랐어요. 세금을 그렇게 그 신문에 났는 걸 보고 다들 남자인 줄 알았는 거예요. 이기남 이러니까. 그 성함도 그렇죠. 예. 네. 그래가 나중에 여자인 줄 알고 막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기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난 후에 경제가 저희 이제 가정 경제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한글에 대한 이 사랑이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가 됐는데, 컴퓨터에 맥킨토시 여러분 컴퓨터 알죠? 그 영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글이 없으니까 맥킨토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맥킨토시 서체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는 그걸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이 교포나 또는 이제 가서 이제 교포나 또는 유학생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젊은이를 찾아다고 하면서 MIT 교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해가지고는 이제 한글 이제 서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출판 문화에 최초로 기여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는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신문에 났는 거 보면 한성일보 다음엔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다. 왜냐하면은 금속 활자를 쓰다가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출판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대혁명이죠. 그 일을 제가 제일 선도했어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네. 모든 것이 이제 한글 사랑으로 네, 한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할투할 오늘은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님 만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 어린이들의 한글 수업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자가 없어 역사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이 민족이 그들 언어의 공식 표기 문자로 한글을 채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한글 교재 바하사 찌아찌아 1이 편찬 보급됐고 7월 22일 드디어 첫 한글 수업이 시작됐다. 첫 찌아찌아어 수업이 진행된 이곳은 까르야바루 국립초등학교, 교재 배포가 한창이다. 한글로 된 이 교재는 찌아찌아어 발음을 가장 가깝게 표기하도록 만들어진 것.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인도네시아의 구전동화 등이 실려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첫 한국어 수업도 진행됐다. 까르바야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바우바우시 제6공립학교. 고등학교인 이곳에서는 앞으로 매주 8시간씩 한국어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갓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찌아찌아족. 그들은 한글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보다 오랫동안 보존하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됐다. 찌아찌아족의 한글을 보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받침을 해온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 그녀는 찌아찌아족을 넘어 한글을 보다 넓은 세상에 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늘은 저희가 문자 박물관이 아직 없더라고요. 세계에. 그럼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은 50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는데 문자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또 외국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문자 박물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류의 문자 역사 박물관을 이제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각계의 학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며 세계 문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찌아찌아족 한글 보급, 세계 문자 박물관 건립 등 이기남 이사장의 다양한 활동으로 한글이 보다 넓은 세상에 보급되길 기대해본다. 네, 이 찌아찌아족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 교재 바하사 찌아찌아 원, 네. 예, 그게 이제 출간이 됐는데 네. 언제 출간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5월 좀 출간이 됐습니다. 네. 뭐 혹시 편집하시면서 출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어려움이 많았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찌아찌아 그 말을 쓰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그래서 서울대학의 언어학당에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거기서 한글하고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죠. 그런데 서울대학이 처음 이제 시작한 학기가 12월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인도네시아 더운 곳에 있다가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게 추워가지고 아무리 트롯을 사서 바카를 해가지고 사서 입혀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한 사람만 남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고 그래도 먹는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하고는 보살피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아비딘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굉장히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갖다가 해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리고 이호영 교수님, 엄성학 전공하신 분, 그리고 거기 연구원 황효승이라고 있어요. 연구원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세 사람이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 지금 바하사 찌아찌아 2는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음. 그 계획 음. 수립 중에 있죠. 아. 근데 바하사 2 하고 그다음에 바하사 3. 왜냐하면 이게 초급이니까 중급, 고급. 그다음에 또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1년에 그것이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우선은 바하사 지아자 1이 그게 이제 다 교재로 채택되고 있으니까 바하사는 도시 무슨 공부되고 뜻인가요? 언어, 말, 아, 네. 그렇군요. 바하사, 찌아찌아 말 이런데 지금까지 문자가 없으니까 말로만 그대는 이제는 바하사가 말과 문자가 되겠죠. 근데 처음에 찌아찌아족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아, 건가요? 네. 이것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곳에 그런 것을 했는데 훈민정음 학회를 2007년에 설립했거든요. 거기에 훈민정음 학회에 부회장으로 계시는 외국어 대학의 전태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학위를 해오셨는데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를 그 외국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훈민정음 학회에서 문자가 없는 곳에 이걸 한다는 것을 학회 이분이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추천해 줬어요. 그분이 그것을 추천 안 해줬으면 굉장히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이런 데서는 좀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모든 이제 자기들의 소수민족도 하나로 중앙 집권을 하려는 그러한 이제 다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섬은 1960년대까지 왕국이었어요. 아, 독립된 섬이군요. 독립된 왕국이었어요. 그리고는 인도네시아 사실 화란이죠. 거기에 45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 부톤섬은 왕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배를 안 받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이제 시장이 처음으로 민선 일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톤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이런 이제 이해와 협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전태현 교수님이 인도네시아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일을 우리 훈민정음 학회에서 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대환영이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거기서 사실 누가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찌아찌아 말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장이 다 거기서 뽑아가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비딘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그것을 갖다 했지. 안 그러면은 그 오도난 사람 와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시경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 갔을 적에 지난해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여기 전태현 교수님 안내를 받아서 이호영 교수님하고 황효성 연구원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 가서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데까지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시장이 소집을 해놓으니까 한 70명도 더 되는 원주민이 다 자기의 고유한 옷을 입고 쫙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의 말에 문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거기 와는 70명이 찌아찌아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이에요.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쪽에 통역관, 이쪽에 통역관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우리 갖는 이제 전태현 교수님 그 말을 해서 저희한테 통역을 해주고 그런 복잡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의사소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고 이제 놀랐어요. 그 이호영 교수님이 저한테 딱 귀속말을 하는 것이 여기는 대개는 이제 그런 것 같으면 말이 달라도 어군이 비슷하다는데 여기는 산이 하나 다르면 여기하고 여기 말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야 여기 정말 언어의 보고다 막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한글을 그만큼
보급할 수 있는 있는 곳이 예, 무궁무진하다는 무하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는 딱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너무 대단한 분들이다. 어떤 점면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언어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느냐. 나는 여러분들의 그 말에 문자를 만들어 주러 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 말에 문자를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 그리 하면 이 부톤 섬은 어떻게 되느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섬처럼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다양한 문자가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 그거는 당신들이 긍지를 가져도 된다. 조상의 것을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그러고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들어요. 노인인데 그 이제 민족 의상을 입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꼭 바라는데 자기들이 이 지역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의 그 지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린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자가 없어가 글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제가 한번 유네스코라는 말을 어떻게 그걸 듣고 제가 했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꼭 문자가 있다고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면 자기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를 문자로 다 기록하고 그렇죠. 고비 문화를 기록하고 신기하고 뭐 감격적인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아비딘이 자기 문자를 만들어주니까 벌써 컴퓨터를 치면서 자기의 그 구전되어 오는 그 얘기를 치어서 만드는 거예요. 표기를 예. 기록을 시작한 거고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의 저 컴퓨터에 아래 한글 고어가 거기 있거든요. 그걸로 그대로 치는 거예요. 컴퓨터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신기해요. 자, 오늘 한글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훈민정음학회가 한글 세계화라는 말 대신 한글 나눔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 잠시 후 알아봅니다. 하트하트 오늘은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안녕하세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글은 배우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한글이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한글하고 한국어하고는 달라요. 한글은 배우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행기 안에서 몇십 분만 하면은 한글을 다 읽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어렵다는 건 한국어입니다. 한국말이 어려운 거지. 한국어는 지금 짜짜 거기도 가서 하면은 그 애들이 벌써 다 익혀가지고 다 쓰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종대왕께서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한나절이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과학적인 문자라고 네, 이미 또 입증이 네. 돼 있고요. 그렇죠. 신비한 문자예요. 그래서 정인지도 그저 해례본에 그래 놨죠. 이것은 하늘이 세종대왕의 손을 빌려서 만든 이제 문자다. 너무나 신묘하다. 만들어 놓고도 감탄을 다 한 거예요. 오늘 이사장님과 대화 나누면서 네. 우리도 한글의 우수성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훈민정음학회 이기남 이사장님과의 만남 저희 하트하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